우리 어깨 통증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얘기한 게 회전근개 파열이었고요. 그리고 오십견도 있었고요. 석회성 건염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건 어떤 거죠? 네, 석회성 건염인데요. 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네.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셔서 막 응급실에 갔다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다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근데 통증이 흔히 서서히 올라오지 않고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확 나타납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요. 어깨 힘줄이 나이가 한 40, 50대가 되면 노화가 됩니다. 퇴행성으로 이렇게 변성이 되는데 노화된 힘줄에 이 칼슘이 쌓이게 돼요. 우리 뼛속에 있는 칼슘이나 우유 먹는 데 있는 칼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인체에도 있는데 노화된 조직 세포에 칼슘이 쌓이면서 이렇게 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 이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돌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돌이 이런 작은 힘줄 조직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그 압력 때문에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죠. 그렇죠. 여기 초음파 사진인데요. 뼈랑 힘줄이 있으면은 힘줄 내에 이따만한 돌이 있으면은 우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왜 네네. 거기 가서 들러붙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이 아주 극심한 어깨 통증을 갑작스럽게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고통도 되게 심하고 이거를 뭔가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까 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법을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석회성 건염은 극심한 통증으로도 유명하지만 갑자기 그 나오는 극심한 통증 외에도 자꾸 재발이 되는 걸로 많이 고생을 하세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석회만 제거하면 되지 않고요. 석회가 생기는 원인인 이 힘줄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안 좋은 힘줄에 칼슘이 쌓여서 석회 돌이 생기는 건데 석회를 제거할 경우에는 힘줄이 비정상이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석회가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석회성 건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석회 제거 에 플러스로 힘줄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제가 한번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석회 용해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석회를 제거를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분 마취로 이제 부분 마취한 상태에서 초음파로 석회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위치를 먼저 특정 지어야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미세 바늘을 넣은 다음에 용액을 주입을 해요. 네. 이게 석회가 돌덩이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은 빠지기가 어렵고요. 기존에는 절개를 해서 끄집어냈는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절개하고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세 바늘을 넣어서 석회를 녹이는 용액을 주입을 한 다음에 물리적으로 또 바늘을 이용해서 이걸 잘게 부숩니다. 그래서 분쇄시키고 용해시킨 다음에 쭉 빨아내면은 여기에 구멍이 텅 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힘줄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될 거 안 되죠. 아닙니까? 그래서 힘줄의 빈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힘줄 세포 재생술이나 이런 재생술 치료를 통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줄까지 정상화시키는 것이 어떤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그 방법이 되겠고요. 네. 요거 제가 좀 더 쉽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내시경으로 같이 체크를 한 사진인데 힘줄 내에 이 속에 석회가 있는 것을 저희가 미세 바늘로 꾹꾹 눌러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석회 녹이는 용액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안에서 이렇게 치약처럼 쭉쭉 나와요. 어머머. 원래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한 건데요. 네. 용액이 들어가서 녹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액체화 돼가지고 쭉 이 치약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더 잘게 쪼개서 석회를 빼내고 예. 용해된 속에다가 재생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회 용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석회를 제거함과 동시에 또 힘줄 재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치료잖아요. 네. 특징을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절개도 안 하니까 네네. 간단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간단하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점을 보자면 석회 용해술은 석회를 직접 용해를 하고 분쇄한 다음에 제거를 물리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죠. 다만 절개하지 않고 제거하기 때문에 훨씬 인체에 좀 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남아있는 비어있는 공간에 힘줄 세포 재생술 등의 재생 치료를 통해서 힘줄을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석회의 재발도 방지를 하고 또 속에 비어있게 되면 나중에 이게 끊어지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줄 파열도 방지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석회 용해술은 그러면 한 번 정도만 치료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오. 석회성 건염이 엄청난 통증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석회용예술의 치료 효과가 이제 하시고 나면 통증이 확 좋아지시기 때문에 오. 아까 말씀드린 재생 치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시술하셨다고 내일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석회용예술은 그 효과가 좀 확 나타나기 때문에 오. 좀 치료하는 의사 입장이나 환자분이나 만족도가 높은 치료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환자분 연세가 63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시술 전에 보게 되면은 왼쪽에 이렇게 엑스레이만 찍어도 이분은 석회가 크게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허옇게 있는 석회를 갖다가 용해술을 시행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깨끗하게 사라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완전히 사라지셨지만 간혹 가다가 이 겉에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석회 용해술 후에 이 일부 석회가 남아있다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은 네. 언제부터 제대로 가능해요?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오. 당일부터. 이게 석회용해술을 저희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런 재생 치료는 해서 다음 날 바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다음 날 확 좋아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생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석회용해술은 안에 꽉 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던 염증 덩어리가 제거가 되면은 그렇죠. 바로 다음 날 잠을 좀 편히 잘 수 있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좀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은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희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